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백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겁을 주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혈전 반응에 대해서, 혈전은 무엇인가, 정말로 백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학적인 사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3일 만에 고세를 못 참고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기사 보셨나요? 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 백신을 접종한 뒤에 혈전이 생성이 됐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EMA, 유럽의약품청에서 해당 백신 접종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이 미미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백신이 문제가 없다. 다만 불안감이 커진 만큼 해당 백신의 안정성을 재검토해서 22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22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환자들과 이런 의원의 종사자들은 또 백신을 맞게 되겠죠. 이어서 2분기에는 약 770만 4,400명이 접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백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겁을 주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혈전 반응에 대해서, 혈전은 무엇인가, 정말로 백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학적인 사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백신에 대한 의문,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의 접종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저는 3일 전에 시행했던 담낭 수술 때문에 접종을 잠시 미뤄둔 상태지만요. 남편과 다른 가족들, 친구들 비롯해서 주변에서 백신 접종을 거의 다 했어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제 주변에서도 과장이 아니고 아마 한 70% 정도는 가볍게는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드물게는 하혈을 하거나 아나필락시스 유사 반응이 있어서 응급실에 방문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요. 그때까지는 나중에 접종할 때 이렇게 부작용은 좀 감안해서 맞아야 되겠다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혈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더 이상 가벼이 여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드물더라도 정말 유의하게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전이란 무엇이냐면요, 혈전은 쉽게 말해서 피떡, 피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액체 상태인 피가 고체처럼 굳어져서 혈관에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가 다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을 위해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은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혈관 내부를 돌아다니는 이 혈전은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기면 절대 안 되죠. 혈전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내피세포가 자극이 되거든요. 이 혈액 내에 면역세포가 모여들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면역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삼키면서 폼셀이 되는데, 이런 찌꺼기 같은 플라크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죠. 그러면서 플라크가 또 다른 자극에 의해서 파열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덩어리들이 혈액과 엉키면서 혈전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기저질환으로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있어서 이런 환경이 더욱 잘 조성되어 있으면 더 촉진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흡연을 하거나 암 환자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거치면서 혈전이 더 잘 생길 수 있고, 다른 감염병이나 혈관염이 있을 때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있을 때 위험한 이유는 다발성 장기 부전인데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사이토카인들의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응고 반응이 생기면서 여러 장기, 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혈전이라는 것은 그냥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에 의한 역동적인 메커니즘이고, 감염,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났을 때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50세 미만 3명의 환자에게서 혈전 생성이 발생했었는데요. 1명은 사망했고요. 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님은 확실하게 백신에 의해서 강력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혈소판에 대해서 항체 형성이 되면서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2주간 연기를 했는데요. 이 덴마크의 보건당국은 3월 11일 날 성명을 통해서 아직 백신과 혈전 생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에서 심각한 혈전 생성 사례들이 보고돼서 접종을 잠정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구급대원 남성에서 혈전증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오한이 있은 다음에 구토를 하면서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뇌 MRI를 했는데 이상이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뇌경색이나 뇌정맥 혈전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영상 검사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방접종 피해조사 반장님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혈전은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질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든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보도자료는 대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너무 안전하고 혈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팬데믹 종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불안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신다면요. 첫 번째, 우선 우리 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서 백신을 먼저 맞으시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의 효과가 입증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충분한 효과를 입증하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극소수이지만 백신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혈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좀 접종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충분히 좀 설명이 되고 국민들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맞고 나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타이레놀 정도 먹으면서 집에서 좀 기다려 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죠. 부디 모두 불안에 떨면서 머리 MRI 찍으러 병원에 줄지어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건강해져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